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용케입니다. 한국은 엄동설안인데 미국 LA에선 역대급 산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준비된 흥미로운 소식들까지 이번 주도 주간 김용케 바로 들어갑니다. 고! 작년 11월에 전해드린 소식이었죠. 애처가로 소문났던 맨 중 맨 휴잭맨이 그렇게 아끼던 전처 데보라 리 퍼니스와의 이혼 후 브로드웨이 뮤지컬 더 뮤직맨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던 배우인 서튼 포스터와 열애 중이라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뭔가 석연찮은 구석도 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두 사람의 열애설이 불거지자마자 서튼 포스터가 10년이나 결혼 생활을 이어오던 남편 테드 그리핀과 이혼 신청을 해버렸고, 휴잭맨의 전처 데보라 또한 휴잭맨과 서튼 포스터가 함께 주연을 맡고 붙어 다닐 때 얘네 좀 수상했다 라며 의심을 했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소식 이후 어랍쇼, 웬일인지 휴잭맨이 홀리데이 시즌 내내 솔로로 지내지 뭡니까? 그래서 인스타 쭉 봤더니 누구랑 같이 찍은 사진 하나 없이 몽땅 솔로샷. 그래서 자초지종을 보아하니 휴와 새 여친 서튼은 자기들 아이들까지 전부 초대해서 황홀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길 원했지만 전처 데보라가 난 반댈세 라며 거절. 결국 각자 외로운 크리스마스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한 관계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열애설 보도 이후 대중들의 비난에 휴가 충격을 세게 받은 것 같다. 휴와 서튼의 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선 아무래도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어쨌거나 현재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라며 휴와 서튼의 사이가 아직 완전히 무르익은 건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그럼 그렇지, 우리가 살아가는 호주산 와규 아니 꼬챙이 배우 잭맨이 형이 불륜이라니 그럴 리가 없어. 대충 만나도 말겠지 싶었는데 말입니다. 지난 월요일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에서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데이트하는 장면이 딱 포착됐죠. 무려 2달 만에 같이 있는 모습인데요. 수염 덥수룩한 잭맨 형이 포스터에게 한마디만 딱 던져도 빵빵 터져요. 이러니까 다시 쟁점화됩니다. 뭐가? 불륜설. 그 흐름을 타고 등판한 이는 휴잭맨의 전처 데보라의 친구인 사진작가 아만다 데 카드넷. 아만다는 휴와 서튼이 불륜임을 암시하는 한 인스타 게시물에 네가 제대로 짚었어 라며 불륜이 맞다는 식으로 댓글을 달았고, 더 흥미로운 건 데보라가 이 영상에 좋아요를 찍어버렸어요. 게다가 서튼 포스터의 관계자까지 나타나선 휴와 서튼의 밀월 관계가 휴가 데보라가 이혼한 진짜 이유다 라고 전하기도 했네요.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휴잭맨과 이혼한 데보라가 휴잭맨의 절친 라이언 레이놀즈와 그의 아내인 블레이크 라이블리에게 아주 빡쳐버렸다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라이언 레이놀즈 부부가 휴의 불륜 소문에 대해서 입국닷을 시전했기 때문. 휴와 서튼의 관계가 이미 브로드웨이에서 유명한 것도 모자라 데보라 빼고 다 알고 있었는데, 부부끼리도 자주 만났던 라이언은 휴잭맨과 뉴욕에 같이 있으면서 뭐 했냐 이겁니다. 브로드웨이의 한 관계자가 브로드웨이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뭐 둘 다 좋은 사람이니까 우리는 대충 조용히 넘어갔죠. 그냥 사생활 존중 차원에서요. 하지만 불륜으로 보이긴 합니다 라며 둘의 관계가 브로드웨이 바닥의 암묵적인 비밀이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이걸 라이언 레이놀즈 부부가 몰랐겠냐는 거. 데보라의 한 관계자는 데보라는 남편의 불륜을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알게 된 것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갑작스럽게 자기가 당했다고 느끼는 중이며 휴잭맨, 라이언 레이놀즈, 블레이크 라이블리선 모두에게 제대로 속았다고 생각합니다. 불륜에 대해 누군가 말해줄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휴잭맨과의 의리 때문에 입을 뻥끗도 하질 않았죠. 라며 데보라가 이 불륜 결사대 3인방에게 매우 절망했음을 전했습니다. 휴잭맨의 많은 팬들은 놀라면서도 반신반의하고 있는 듯한데요. 데보라는 라이언 레이놀즈 부부가 지금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 영상은 미소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유튜브 컨텐츠 만들다 보면 특히 시간이 없어요. 집과 작업실은 점점 더러워지고 택배 박스가 공성전할 정도로 쌓이기 마련. 간신히 일 마치고 번아웃 온 상태로 청소는 무리. 1년에 한 번 공부도 하고 3년에 한 번 운동도 하고 쉬기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정리정돈과 청소는 누가? 그럴 땐 이것을 켠다. 전인류의 필수 앱 미소. 지평수 상관없이 열과 성을 다해 청소해주고 정리정돈의 설거지, 화장실 청소, 분리수거까지 해주는 서비스가 2시간에 딱 34,900원인데요. 그냥 깔고 켜고 생활청소 누르고 일정만 잡고 뭘 할지만 정하면 띵동! 지금 이곳은 김용케네 집 현관. 택배 박스에 재활용품이 그득히 쌓여있죠. 사람이 못 살고 물건이 삽니다. 이것이 비포, 이것이 애프터. 먼지 한 톨 안 나옵니다. 쓸고 닦고 뒷정리까지 다 해주셨어요. 화장실은 말할 것도 없죠. 단 청소 도구는 준비하셔야 합니다.
전 빗자루 쓰레바지 물걸레 청소포 정도 드렸고요. 그래서 이거 해볼만 하다 싶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면 2-3시간 쉬면서 청소와 정리까지 된다. 그러면 이건 메리트 확실하다. 이 시간에 컨텐츠 뽑자.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번 시도해보세요. 여러분도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2시간에 34,900원, 시간도 벌고 정리도 하는 이사 입주 청소 인터넷, 각종 홈 서비스 렌탈까지 모두 해결 가능한 이미 1000만 명이 이용하는 앱 미소. 톰 홀랜드와 젠데이아, 톰 데이아가 약혼했다는 소식이 슬쩍 번졌습니다. 이거 스파이디와 MJ가 현생에서 결혼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21세기 최강 케미를 뽐내온 커플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장면이 공개되진 않았습니다만 두 사람의 측근들이 12월 마지막 주에 톰이 젠데이아 집에서 한쪽 무릎을 꿇고 프로포즈를 했으며 과하지 않고 아주 낭만적인 청혼이었다. 톰은 제니가 완전 미쳐있다. 제니야말로 인생 유일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고 두 사람은 삶에서 특별한 걸 공유한다 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프로포즈를 마친 톰이 새해가 밝자 이 소식을 친구들에게 알렸고 며칠 만에 기사화가 된 것인데요. 사실 얼마 전 톰 홀랜드가 한 팟캐스트에 나와 크리스마스에 뭐 할 거냐 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And what's the plan this year? Where are you going to be? America or are you going to be here? I am going to be in America this year. I'll be with my girlfriend's family, which will be fun. And do you do like the classic thing of like, oh, I went to yours last year, so now you have to come to mine? Is there like a hard and fast rule? I think what we'd like to start doing is, rather than like spending it with each family each year, is bring the families together. Yes, I'm trying to pitch this at mine as well. That's what I think we want to do next time. This time, because we're both actors, we're terrible at organising things, so it hasn't happened yet. But the thought's there. The thought's there. Yeah. 이렇게 말하고 나서 프로포즈를 했구먼. 바로 전날인 1월 5일 젠데이아는 보란듯이 반지를 낀 상태로 골든글로브에 등판했고 이때 약혼 의심설이 돌았는데요. 바로 다음날 기사가 막 터졌을 땐 헐리우드에서 열린 자신의 영화 챌린저스 특별 상영회에서 역시나 이 반지를 끼고 있었고 약혼 사실 또한 인정했습니다. 반지의 정체를 보아하니 제시카 맥콤에게 5.02캐럿 다이아 반지였는데요. 잠시 반지의 디테일을 감상해 보시죠. 반지 말고 또 있어요. 골든글로브에서 루이비통 커스텀 드레스를 입었던 젠데이아. 왼쪽 저기에 T라는 작은 문신이 있죠. 피플지에 따르면 두 사람이 11월 27일 보스턴의 뉴베리 스트릿에 있는 타투샵에서 톰은 Z, 젠데이아는 T 이렇게 서로의 이니셜을 타투로 새겼다고 합니다. 측근에 따르면 톰은 늘 청혼을 하고 싶어 했고 결국 했지만 결혼식은 서두르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내년에 개봉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신작에 출연할 예정인데요. 벌써부터 아주 기대가 크다고 합니다. Studios love it. One hotel room. 2021년 차 안 키스짤이 퍼지자 열애를 인정했고 변함없이 알콩달콩하다 드디어 약혼을 한 톰 데이아 커플 축하요. 빈 디젤과 드웨인 존슨 분노의 쌍빠기들의 사이가 나쁜 건 다들 아실 텐데요. 이 영상에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둘이 화해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얼마 전 제82회 골든글로브상 수상 세레모니 회장에서 정말 의외의 장면이 나왔는데 흥행 성적상의 프리젠터를 맡은 빈 디젤이 Hey, Dwayne. 라고 한마디. 뭔가 예상치 못한 만남에 눈까지 마주쳐 어색한 순간인 건지 드웨인이 이제는 지각도 안 하고 정말 화해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빈 디젤이 드웨인 존슨을 의식해서 이름을 불렀다는 건 확실히 예전과는 뭔가 달라진 것 같다고 생각한 그때 빈 디젤이 뭘 하느냐, 자기 인스타에 이 사진을 떡하니 올려버립니다. 그리고 All Love Always라고 썼죠. 사실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주 전의 일이었는데요. 빈 디젤이 분노의 질주의 마지막 영화가 3부작 구성이 될 것을 시사한 바 있었고 역시 인스타에 돔과 홉스의 투샷과 이런 내용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한쪽에선 유니버설에서 2026년 3월까지 패스트X2가 필요하다고 하고 다른 쪽에선 유니버설의 모기업인 컴캐스트가 마무리를 위해 영화 2편이 필요하다고 하네. 그러던 중 분질5 작가가 이 사진을 보내면서 돔과 홉스가 갈등을 해결하는 장면이 꼭 필요하다 라고 말하더라고. 난 그저 진짜 스트리트 레이싱과 실제 스턴트 그리고 아름다운 형제의 재결합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야. 네, 다음 분노의 질주 대박 나겠어요. Nice, Dwayne. 이번엔 짧은 단신입니다. 결국 끝내 비로소 드디어 마침내 제니퍼 로페즈와 벤 애플렉의 이혼이 정식으로 인정됐습니다. 생각보다 분쟁도 없었고 매듭까지 진행도 빨랐죠. 이혼 신청하고 딱 140일 걸렸습니다. 부양비 양육비 다 없고 변호사비만 반띵하며
재산 분할에 대해선 향후 결정하기로 했다네요. 제니퍼는 결혼 후 법률상으론 애플렉성을 쓰고 있었는데 이혼 직전 원래 본명인 제니퍼 린 로페즈로 이름을 바꿨고요. 쌍방 간의 자녀들이 사이가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교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벤 애플렉은 전처가 둘이네요. 둘 다 제니퍼고요. 물론 걸핏하면 둘 중 한 제니퍼인 제니퍼 가너의 집으로 달려가겠죠. 아, 그러고 보니까 브란젤리나도 12월 하순에 이혼이 마무리됐죠. 으이야, 저쪽은 140일인데 이쪽은 8년 걸렸어요. 결혼보다 이혼이 길다. 아무튼 서로 NDA에 사인을 해서 이혼의 구체적인 합의사항은 공개되질 않았습니다. 싸울 땐 할 말 못할 말 다 하더니 참. 이러다가 꼭 자서전 같은 거 써서 풀 테니까요. 기다려보시죠. 그러다가 또 소송 붙고 이러는 게 헐리우드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한동안 식인종 스캔들과 성추문으로 떠들썩했던 몇 달 전 피어스 모건의 쇼에 나와 눈물을 흘렸던 Had you feared losing contact with your kids? I would say very relieved, but also not surprised. During the time of the evaluation, I was only allowed to be around the kids with supervision, a therapist. That's awful. I remember there was a time when I was under the evaluation where my daughter came up to me and she said, "Dad, I need to go to the bathroom." And I looked at the therapist and I wasn't allowed to take my daughter to the bathroom. Someone else to do it because I couldn't be alone with my child at the time. It was tough. It was a dark time for everybody. 이랬던 군대 망치가 마침내 영화계에 컴백한다죠. 그런데 깜짝 놀랄만한 건요, 그 복귀작의 감독이 무려 우베 볼이라는 거. 게다가 제목이 더 다크나이트예요. 다크나이트요. 우베 볼. 주로 게임 원작 영화를 그지같이 만들어 왔던 인류 최강의 악명 높은 궤장 마스터로 불리는 독일 출신 감독인데요. 이번 영화 줄거리는 범죄와 싸우는 자경단 스릴러라고 합니다. 당연히 아미가 주인공이고 1월 27일부터 크로아티아에서 촬영에 들어가며 이 영화가 끝나면 아미는 곧바로 차기작인 서부국 영화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향후 창작 작업에 매진할 것이고 자기 경력에 비해 초라한 영화들은 출연을 거절하고 있다고 의기양양하게 말했던 군대망치. 근데 결국 우베볼. 그래도 이거 궁금해서라도 봐야겠어요. 지난 화요일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발생한 산불이 현재는 5개의 대형 산불로 급격히 확대되어 아주 심각하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강풍으로 불씨가 멀리 날아가는 스팟파이어 현상이 빈번해 진화율도 높지 않다죠. 피해 규모를 말씀드리자면 이번 화재로 약 1억 1천만 제곱미터, 즉 축구장 약 15,000개 이상의 면적이 불에 탔고 10,000개 이상의 건물이 소실되었으며 15,000채가 추가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안관의 발표에 따르면 18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대피했고 최소 7명 이상의 사망이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런 재난을 틈타 대피구역에서 무장하고 약탈난 용의자가 20명이나 체포됐죠. 이 모든 추정치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미디어마다 측정 기준이나 기관이 다르고 피해가 계속 증가해서 숫자도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BBC는 항공사진을 통해 까맣게 바뀌어버린 지형사진과 산불 5개의 현황도 공개했는데요. 특히 뉴욕 면적에 대비한 걸 보면 진짜 살벌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이번 캘리포니아 산불을 두고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재난이다. 집을 잃고 대피한 주민들이 다시 돌아가서 살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라고 말했고요. 특히나 이번 산불 피해 지역은 여러 헐리우드 스타들이 거주 중인 곳이라서 귀추가 주목됐었는데 안 그래도 가장 피해가 심각한 게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입니다. 스타들의 초고가 대형 저택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는데요. 탑건 매버릭의 마일즈 텔러 부부는 750만 달러나 되는 집이 화재로 전소. 배우 앤서니 호핀스 또한 600만 달러에 매입한 집을 이번 화재로 잃었다고 합니다. 앤서니 홍은 2000년에는 런던에 있는 집을 화재로 잃은 적이 있고요. 2018년 대형 산불 땐 말리부 집이 간신히 화재 피해를 면했을 뿐이었죠. 애덤 브로디와 레이트 미스터 부부와 2자녀가 사는 집도 전소되었으며 페리스 힐튼은 아예 SNS에 말리부에 있는 자기 집이 불타는 뉴스 장면을 올리면서 우리 집이 불타는 걸 뉴스 속보로 보는 게 마음이 찢어진다 라는 비통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배우 빌리 크리스털은 이 동네에서 무려 46년을 살았는데 부부의 초호화 저택이 가루가 됐고요. 비교적 소박한 존 굿맨의 집도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피해 액수가 정말 컸던 건 해리슨 포드인데요. 2천만 달러짜리 저택이 모조리 불탄 뒤 경찰차를 타고 대피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 밖에도 제프 브리지스, 다이앤 워렌, 맨디 무어, 안나 페리스, 제니퍼 그레이, 비욘세의 어머니 티나 놀스 등등 수많은 셀럽들이 이번 화재로 집을 잃거나 자신이 살았던 동네의 피해에 대해 애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이미 리 커티스는 93년 이후 최악의 참사라고 말하고 있고요. 한편 기적적으로 이번 산불을 피해간 셀럽도 있는데요. 그건 바로 배우 톰 행크스. 톰 행크스와 아내 리타 윌슨이 지난 2010년
2,600만 달러에 구입한 집이 산불을 간신히 피하는 모습. 집 앞 산이 민둥산이 된 걸 보면 이번 산불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겠고요. 또한 톰 행크스의 아들인 래퍼 챗 행크스는 SNS에 제가 자란 동네가 불타고 있어요. 팰리세이즈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톰 행크스는 팰리세이즈 집 말고도 말리부 해변가에 위치한 주택을 하나 더 소유하고 있는데요. 해당 집의 피해 사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벤 애플렉은 산불 직후 전처인 제니퍼 가너의 집으로 대피했다가 이번 산불 피해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자신의 저택으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 포착됐죠. 벤의 저택 가격은 2천만 불입니다. 산불은 현재도 진행 중이며 제니퍼 로페즈의 신작 영화 시사회 및 여러 헐리우드 행사와 공연들이 줄 취소되고 있다죠. 97회 아카데미상 투표는 기한을 1월 12일부터 14일까지로 연장했고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여러 영화와 드라마도 즉시 제작을 중단했으며 산불의 피해를 비롯 여러 약탈과 범죄 행위가 가중되어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피해 액수도 좀 심각한데요. 지금까지 1,50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고 점차 액수가 늘고 있죠. 먼저 단순 물리적 피해 액수를 가늠하고 그 다음은 사태의 여파, 즉 경제적 손실 추정치를 재는데요. 이때 액수가 확 커지기 때문에 피해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또 뭐가 문제냐? 보험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팰리세이즈 쪽 주택 가격이 평균 300만 달러입니다. 전반적으로 부유한 지역인데 동시에 산불과 기후 변화에 가장 취약한 지역사회라 이 리스크를 보험사가 다 짊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벌써 움직이고 있어요. 스테이트팜과 올스테이트는 자연재해 손실보험 신규 계약을 중단했고요. 이미 스테이트팜은 작년부터 캘리포니아에 있는 7만 2천 가구와 아파트에 대한 보험 제공을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러니까 캘리포니아주가 뭐라고 했냐면 너네 주택보험 적용 철회할 거면 우리 주에서 영업하지 마라. 그런데 할 거면 산불 위험 지역도 보험 제공해라 이러면서 의무화 방침을 때리죠. 가입이 돼도 문제인 건 보험 처리를 해줘도 아예 이 지역 보험료를 전반적으로 확 올려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뉴스들 계속 주목해보시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번 주에 공개된 블레이크 라이블리와 저스틴 발도니 소송 전 총집편 영상, 특히 저스틴 발도니의 반격과 현 상황이 담겨 있으니 못 보셨다면 꼭 봐주시고요. 중요 공지가 하나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죠. 1월 17일 오후 7시 30분 CGV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애니메이션 데데디디 파트 1 상영과 GV 이벤트가 있습니다. 지금 CGV에서 예매가 가능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채널 커뮤니티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지금까지 주간 김효케 K였습니다.